네 가지 원칙이 K 그 UAM의 그 로드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동일해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만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정부도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미래 비전을 세웠죠. 그리고 뭐 저희는 이 부분을 사업화를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어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서비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탈 만큼의 가격이 아니고 비싼 가격이라면 아무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서비스가 개화가 돼야 다른 뭐 기체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되게 개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기본 원칙이나 무슨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초반에 이걸 개화시키려면 이제 산업을 개화시키려면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버티포트 세우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공항을 저 외딴 데 짓는 게 아니라 도심에 지어야 되는데 도심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좁아도.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비용들은 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싸게 운송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처음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리고 안전하게 날게 하려면 항행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구축비까지 다 떠안으면 초반에는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또 환승 시설에 대한 문제, 이용 가격에 대한 보조, 또 기존 시스템과의 관계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민간과 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국토부가 잘했다는 거죠. 네.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돌발 퀴즈. 계속 퀴즈만 냈는데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는 저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자, 도심항공 우리가 상용화 됐다고 쳐요. 그게 이제 뭐 한 5년, 25년 정도에 됐는데 일단 이 도로에서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에도 신호등이 필요한데 그럼 공항에 있는 인천공항에 있는 그 관제탑을 그럼 서로 어떻게 뭐 나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정답은? 나눠 써요? 나눠 쓸 리가 없지. 공항의 관제탑을. 공항 관제탑을 왜 나눠 씁니까? 하늘에 신호등이 없잖아요. 아, 하늘에 신호등이 없어도 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 정답은? 정답은 네.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선? 그럼.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교수님? 어느 분이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해드릴까요? 보이지 않게 대답했네요 지금. 얼렁뚱땅 넘어갔네 지금. 네. 이게 K 드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런 거죠. 하늘을 나는 드론이나 우리가 보통 이제 무인 비행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무인 항공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안전하게 비행을 하려면은 항로를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금 비행기도 날아가면서 항로가 있단 말이죠. 그 항로를 따라서 가면 항로를 무조건 가냐? 우리가 지금 육상교통 같은 경우도 뭐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공역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특히 어떻게 비행 허가를 하는지 감시를 할지 또 모니터링을 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이제 강원도 영월에다가 이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민간 드론 교통 관리 사업자하고 발종식도 갖고 그러면 이러한 그 K 드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무인 비행 장치를 안전하게 또 교통 관리 체계를 잘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항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입력이 돼가지고 돼 있지만 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도 피해서 항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굉장히 정교한 작업일 것 같은데 그 쭉 계속 지금 실용화 그 개발해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까? 네, KUAM 로드맵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본부처로 해서 UAM R&D 로드맵, 기술 로드맵을 지금 구축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은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가 같이 본부처로 협력을 해서 저희 기업들도 다 들어가서요. 예, 그래서 이제 기체 개발, 부품, 항행 안전 관제, 그다음에 운항 서비스, 공항 이렇게 워킹 그룹을 한 9개를 운영을 해서요. 그 9개에서 또 서로 또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경쟁력 있게 R&D를 잡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도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길 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아, 또요? 네.
오묘가 영어로 버티포트, 한국말로 수직공항, 패스. 수직공항, 수평공항, 수직공항. 아유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패스해요. 예. 자, 버티포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항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길로 비행기가 날아서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심 안에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도심 안에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이제 내리는 시설까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공항의 축소판입니다. 그렇죠. 그럼 뭔가 어느 정도 널찍한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뭐 옥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수직으로 떴다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규모가 큰 버티 허브라고 하는 한 5, 6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버티 허브가 있고요. 그 허브는 이제 막 정비 시설, 뭐 이런 것들, 충전 시설 여러 가지 그 다 갖추고 있고. 수십 개의 말하자면 뭐 드론 택시나 드론 셔틀 버스들이 동시에 내리고 타고 밤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주기도 타고 하고. 갈아탈 수 있고. 네, 그런 시설이 있고, 그건 아마 도심에 한두 개, 서울에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한 5에서 7대 정도가 할 수 있는 게 버티 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버티 패드는 한 대 정도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도심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순간 딱 그 생각 드네. 그게 이제 서울에 한 2곳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서 왜냐면 우리가 뭐 공항 들어서고 뭐 역 들어서고 하면은 주변이 막 또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그만 게 아니라 좀 큰 걸 해야겠지.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볼까? 종합항공환승센터라고 그럴까?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텐데 그게 비행기만 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뭐 저 도시철도도 연계가 돼야 되겠고 버스도 택시도 다 와야 될 것 환승을 해야 같은데. 되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을 정부가 잘 하고 있습니까? 난 지금 이런 거 한다는 게 나는 대충 보면 되게 뭐 드론 뭐 미래 것들 하면은 폼을 잡아. 걱정도 폼만 그냥, 잡고 하다가 뭐 어렵고 그러면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거든. 이게 종합항공환승센터, 종합항공센터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이나 이 부분은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용하는 공항처럼 멀티포트라는 게 드론 택시나 이런 UAM이 이용하는 그 에어포트 개념이거든요. 그럼 가장 큰 개념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허브라고 얘기를 해요. 버티 허브. 그렇죠. 예, 버티 허브죠. 그렇죠. 이러한 그 버티 허브 개념이 아까 이제 eVTOL이나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수직 이착륙 이런 그 비행기 이런 UAM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버티 허브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 포트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착륙 패드 같은 경우 해서 도심의 중심부에다 이런 거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유선 바지선에도 이런 거를 설치를 해요. 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 하나는 고속도로 이걸 IC 클로버로 얘기하는데 고속도로 IC에도 설치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직 이착륙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헬리포드 건물 같은 데도 그렇죠. 근데 거기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수직 이착륙장을 좀 이제 고가도로 옆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주차장 같은 데서도 이 그 포트의 개념이 이렇게 하고요. 조금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션 개념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나 또는 이런 랜딩 패드가 좀 작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티 플레이스라고 하면 요건 지상 인프라. 조그만 것들. 그래서 버티 허브, 버티 포트, 버티 스테이션, 그다음에 버티 플레이스. 예, 이러한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이제 다양한 곳에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그림이 진짜 우리가 눈으로 딱 보여지기까지 한 10년 기다리면 될까요? 10년 정도? 그렇죠. 아까 2025년에 상용하고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그 정도 그렇죠. 필요한 거죠. 플레이스, 뭐 버티포 이 모든 이 눈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 10년 안에는 가능한 현실이네요. 그래봤자 나 40대네. 농담이. 40대고 글쎄. 싶네. 그 좋은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네. 그 이전에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시마를 가지시고. 근데 이제 그 KUAM 로드맵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팀이 이제 합동으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실현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맨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거다 마무리 말씀 우리 이 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 항공 쪽에 그렇게 전 세계를 리딩하고 이러진 못했거든요,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UAM에서는 한번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단 조건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함께. 네, 함께. 그게 저희도 K라는 K, UAM 이 K자가 붙는 순간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면 책임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회사 쪽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나 이 이익보다는 국가적으로 한번 뭉쳐서 새로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파일을 키워야 우리 먹을 것도 커지니까요. 파이팅입니다. 교수님, 우리도 함께 뭔가 좀 이바지하자고요. 우리는 이제 그럴까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래 교통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응원을 할 거고요. 어찌 보면 이 자리가 뭐 꼭 굳이 이제 장관님 상을 받긴 했지만은 미래 교통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 핵심 주역들이 오늘 함께 하셨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교통은 말하자면 우리가 IT 미래사회 못지않게 교통도 스페이스로 저 위로 허공으로 무한에 나갈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결국 영하석 교수님 과도 이제 항공교통과인데 이게 드론이 진짜 되면 드론 항공교통과 이름 바꿔야 됩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드론과가 있어요. 있어요? 예, 벌써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에도 드론 운영과가 학교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대한민국 빨라요. 네. 자, 오늘 이 두 분 전문가들께서 또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개발하고 또 많은 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비 씨도 이제 네. 이 UAM 네. 항공 택시, 드론 택시 잘하게 됐죠. 네, 정말 미래 교통이 이렇게 밝다는 거를 새삼 느끼면서 좀 정말 뿌듯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라도 정말 이 교통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교통 혼잡 걱정할 거 없어요. 날르면 돼요. 네, 위로 이게 좀 쑥쑥 연결이 되고 노머니. 머지않아 실용화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자율주행 이 IT 시스템을 IT 통신 장비로 위한 자율주행까지 결부가 되면은 이제는 교통이 아주 즐거운 시기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또 준비해 주신 두 분요. 마지막 구독, 좋아요 외쳐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수님 큐! 좋아요. 구독 꾹! 네, 우리도 두 분이 꾹꾹!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